내 이름은 지수, 21살. 경기도 외곽, 양주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는 서울 시내 우체국에서 일하시며 주중엔 거의 집에 오지 않는다. 나는 대학은 휴학 중이고 집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버지, 강준호 씨는 52살. 과거엔 항공사 정비사였지만 지금은 근처 초등학교의 야간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말수가 적지만 단정한 사람이다. 항상 다림질된 셔츠, 말끔히 정돈된 머리. 그리고 늘 은은하게 나는 백단향의 로션 냄새. 우리 집은 오래된 2층 양옥. 나는 2층 다락방을 방으로 쓰고 있다. 창문엔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엔 미니 전등과 그림책들이 쌓여 있다. 나는 며칠 전 방 안을 조금 손봤다. 베이지 톤 이불을 새로 깔고 바닥엔 야은 러그를 펴고 벽에 수국 그림 하나를 걸었다. 그날 밤 엄마는 서울에서 친구들과 회식이 있어 안 들어온다고 했다. 아버지와 나는 단둘이 늦은 저녁을 먹었다. 감자전과 된장국, 그리고 식혜. TV에선 오래된 KBS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다. 나는 편안한 차림이었다. 회색 니트 롱티와 아이보리색 니삭스. 머리는 느슨한 로우번으로 묶었고 잔머리 몇 가닥이 목덜미에 내려와 있었다. 입술엔 무색 립밤을 살짝. 아버지의 눈길이 순간적으로 그 잔머리에 닿았고 나는 그것을 느꼈다. 조심스럽고 짧은 시선. 그러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껐지만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문은 닫지 않았다. 침대 위에 앉아 작은 독서등을 켜고 책을 펼쳤다. 그 순간 조심스러운 발소리. 지수야. 자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문틈에 서 있었다. 흰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손엔 차가 담긴 머그컵. 얼굴엔 어딘가 모를 망설임과 평온함이 공존했다. 그냥 여기 좀 앉아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 참 따뜻하다. 그가 말했다. 예전에 내가 아기였을 때 자꾸 내 무릎에 올라오려 했잖아. 항상 발이 차가웠지. 나는 미소 지었다. 지금도 그래요. 그의 눈길이 이불 아래에 내 다리에 머물다 위로 올라왔다. 많이 컸네. 어느 순간 이렇게 자랐을까?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긴장된 정적 속에서 그가 갑자기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미안. 습관처럼. 나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의 손끝은 아주 짧았고 너무 조심스러워 오히려 오래 남았다. 우리는 더 말없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공기 중의 감정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무언가 아주 작고 은밀한 것이 방 안에 숨어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지 않고 내려갔다.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몸 어딘가가 이상하게 민감해져 있었고 전등 아래서 깜빡이는 레이스 커튼 너머 밤바람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었고 나는 늦잠을 자고 주방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그날 아침 나는 면 티셔츠에 민트색 꽃무늬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었고 팔 한쪽이 무심히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내가 주전자를 기울일 때마다 그의 시선이 무심히 따라왔다. 한 번, 두 번. 그 눈빛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주말 내내 서울 외삼촌 댁에 머물렀다. 집엔 우리 둘뿐이었다. 낮에는 각자 방에 있었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말했다. 오랜만에 산책할래? 예전에 가던 그 개천 쪽으로. 나는 놀랐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옅은 핑크빛 롱스커트에 얇은 니트 터틀넥,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단화를 신었다. 그 위에 옅은 크림색 롱코트를 걸쳤다. 머리는 반묶음. 귀엔 진주 이어링. 입술엔 살짝 장밋빛 틴트를 발랐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산책일 뿐이야. 아니, 그 이상은 아니지만 그 이하도 아니야. 개천 쪽 길은 조용했다. 은행나무는 거의 다 졌고 바닥엔 노랗고 말라버린 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의 말은 여전히 짧았지만 웃음이 자주 섞였다. 그는 내가 좋아하던 숲을 근처 언덕에 자리를 깔았다. 나는 플라스틱 머그컵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랐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고 그 순간 짧은 떨림이 전해졌다. 그도 그것을 느낀 듯 눈을 피했다. 하지만 멀지 않아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지수야. 넌 요즘 달라졌어. 나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예전엔 항상 아이 같았는데 이젠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이 됐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붉어졌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미끄러우니까.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건 무언가를 지키려는 손.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전이 났다. 계단은 어두웠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LED 손전등을 꺼냈다. 조심해. 잡아. 그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오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밤이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울린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지 않았다. 몇 분 후. 낯익은 노크 소리. 지수야. 라디오 건전지 어디 있지? 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고 그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찾았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둘러봤다. 너 방 많이 바꿨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말했다. 따뜻하네. 여기 내 방이. 그는 돌아서 나가려다 멈췄다. 지수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손끝이 내 뺨 가까이 왔지만 닿지 않았다. 지금 너를 보면 그냥 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끝만 떨리며 방을 나갔다. 다음 주말 엄마는 다시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나는 아침 일찍 시장에 들렀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싸늘했다. 코트를 여미며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 밤 또 그가 나를 바라볼까?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회색 셔츠 소매를 걷고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집중한 그의 모습은 낯설 만큼 멋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올라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입고 싶었던 옷을 꺼냈다. 하늘빛 긴 셔츠 원피스. 얇은 벨트로 허리를 살짝 조였고 밑단은 무릎 아래로 흐르듯 떨어졌다. 발에는 살구색 플랫 슈즈. 귀에는 작은 크리스탈 귀걸이. 거울 속에 나는 소녀도 아니고 완전히 여인도 아니었다. 딱 그 사이 어딘가. 저녁이 되어 나는 요리를 했다. 가지볶음, 두부전, 그리고 된장찌개. 아버지는 옆에서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냄새 좋다,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 같아서요. 식사 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TV는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내가 요즘 좀 달라 보여. 나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좋은 쪽으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아이 같았던 내가 이젠 어떤 순간엔 날 숨막히게 만들어. 그는 그 말을 한 후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식탁 반대편에서 그를 바라봤다. 아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저도 가끔 숨이 막혀요. 당신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밤 11시.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얇은 니트 원피스에 담요를 무릎까지 덮은 채 머리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입술엔 달콤한 체리 립밤이 발라져 있었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지수야. 전등 좀 봐줄래? 그는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고장 난 조명 스탠드. 괜찮아. 여기서 고치면 돼. 그는 내 책상 쪽으로 앉았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그를 바라봤다.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옆모습. 단단한 턱선. 반쯤 내린 소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손가락들. 지수야, 드라이버 좀 줄래?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책상 옆 서랍을 열어 드라이버를 꺼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다. 단지 스쳤을 뿐인데 내 심장은 뛰었다. 나는 손에 드라이버를 쥔 채 가만히 있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이 천천히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시선이 입술 위에서 멈췄다. 지수야. 우린 지금 위험한 거 알아? 알아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명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등진 채. 하지만 같은 방 안에서 숨을 맞췄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사랑 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하지만 곧. 토요일 아침. 엄마는 여전히 외할머니 댁. 집안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나왔을 때 그의 눈은 아직 덜 깬 듯 흐릿했고
회색 티셔츠는 한쪽 어깨가 내려와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나는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것처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그가 더 이상 단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보인다는 것을. 아침을 먹은 후 그는 말했다. 오늘은 뭐 해? 방 정리 좀 하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재 조명도 같이 고쳐줄게. 점심 무렵 나는 내 방을 정리했다. 가을빛 커튼을 열고 햇살을 들였고 침대 위엔 베이지색 블랭킷을 정리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을 입고 싶었다. 연한 크림색 니트 원피스. 목까지 올라오는 타이트한 넥라인. 그리고 손목에서 살짝 내려오는 소매. 몸에 살짝 감기는 실루엣. 아래엔 회색 울 니삭스. 그 위에 얇은 실내 슬리퍼. 거울 앞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옷을 바꾸지 않았다. 그가 방에 들어온 건 오후 4시쯤이었다. 지수야, 조명 드라이버 가져올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책상 쪽으로 다가와 앉았고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점점 붉어지는 시간. 그의 손이 조명기구를 만지는 동안 나는 그의 어깨 너머 실루엣을 바라봤다. 단단하고 부드러운 어깨선.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 여기, 드라이버. 내가 다가가 드라이버를 건넸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맞닿았다. 이번엔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감쌌고 나는 가만히 바라봤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내 손을 놓았다. 하지만 공기 속엔 이미 다른 의미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저녁. 나는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했다. 그는 그 옆에서 조용히 나를 도왔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나를 의식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산책할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은 서늘했다. 나는 진회색 올 스커트에 검은색 타이트한 목폴라 그리고 카멜색 코트를 걸쳤다. 짧은 부츠와 작은 핸드백.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듯. 하지만 모든 게 계산된 모습. 우리는 집 뒤 개울가로 향했다. 가로등 없는 그 길은 어둡고 조용했다. 달빛만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나는 그 옆을 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걸음에 맞췄다. 그리고 작은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다. 지수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왜 우린 자꾸 이 경계에 서 있는 걸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경계는 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흔들리는 법이에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지금 너를 안고 싶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안아주기만 해요. 그 이상은 아직. 그는 나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어깨와 목, 등으로 전해지는 온기. 나는 그 품 안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일요일 새벽 나는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엔 이슬 맺힌 안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잔잔하지 않았다. 심장이 어딘가 먼 길을 달리는 것처럼 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욕실로 향해 세수를 하고 카모마일 차를 끓였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다. 옷장은 이미 열려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다. 아이보리색 얇은 니트 드레스. 몸에 감기되지만 과하지 않은 실루엣.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조금 여유 있게 떨어지는 햄라인.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회색 니삭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고 입술엔 무광 베이지 립밤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거실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얀 면티에 검은색 트레이닝 팬츠. 수건은 어깨에 걸려 있었고 머리는 아직 반쯤 젖어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안 와서요. 차 마실래? 끓였어요. 카모마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의 눈은 나를 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어제. 그가 말했다. 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걸 잊고 싶었어. 세상도, 규칙도, 이름도.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나도요. 당신이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원해요. 그 순간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망설임과 갈망이 겹쳐진 색이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는 내 손을 감쌌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이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괜찮아요. 나는 지금을 선택해요. 그는 내 손을 이끌어 소파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저 숨소리. 그리고 맥박 소리만.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겼다. 손끝은 이마를, 볼을, 귀 뒤를 천천히 스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댔다. 마치 다시는 떨어지기 싫다는 듯.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키스도 벗음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긴 순간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천천히 몸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지수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냥 기억해요. 오늘을. 그날 밤 그는 나의 방으로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일찍 집을 나섰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작은 유리 단추. 내가 어릴 때 입던 원피스에서 떨어졌던 것. 그는 그것을 수년간 간직했던 것이다. 그리고 쪽지 하나. 지수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 나는 한순간이라도 내 곁에서 진짜였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닌 너희 지금이기를.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도 잊지 마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